안녕하십니까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산전기학원 강사 유롱준입니다. 지금부터 2020년 4회 전기기사 필기 제5과목 전기설비 기술기준 및 판단기준 해설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케이블 트레이 공사에 사용하는 케이블 트레이에 대한 기준으로 틀린 것은 이라는 문제가 나왔네요. 자, 우리 항상 이러한 부분 조심하셔야 되죠. 우리가 틀린 걸 찾는지 맞는 걸 찾는지를 유의하셔야 실수하는 일이 없으시고요. 그러면 첫 번째 부분부터 한번 보시죠. 안전율은 우리 1.5 이상으로 하여야 된다. 맞죠? 우리 1.33부터 1.5, 2.0, 2.2, 2.5까지를 공부했었는데요. 바로 케이블 트레이는 1.5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라고 학습을 했고요. 두 번째, 비금속재 케이블 트레이는 수밀성 재료의 것이어야 된다. 이 부분이 조금 이상한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케이블 트레이를 공부하셨을 때는 케이블 트레이의 종류와 안전율에 초점을 두었고요. 그리고 접지 공사에 대해서 초점을 두었죠. 자, 우리가 금속재 또는 비금속재를 사용하는데요. 수밀형이란 말은 없죠. 우리가 바로 난연성, 한마디로 불에 잘 견디는 그러한 재료를 사용하라고 하지 수밀성, 밀폐된 거를 사용하라고는 안 한다는 거죠. 따라서 틀린 거는 2번이 될 수 있겠고요. 자, 3번과 4번은 굉장히 좋은 말입니다. 한번 보시죠. 금속재 케이블 트레이 계통은 기계적 및 정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하여야 된다. 그렇죠. 우리 완벽하게 잘 만드셔야 되고요. 4번. 저하복랩에서의 사용전압이 400V 이상인 경우라는 조건이 주어졌네요. 이때는 금속재 트레이에 특별 제3종 접지 공사를 해야 된다라는 게 우리 법 규정이죠. 만약에 400V 미만이었다면은 그렇죠. 제3종 접지 공사였겠죠. 따라서 1번, 3번, 4번은 옳은 답, 2번이 틀린 답으로 우리가 체크할 수 있겠습니다. 지중전선로에 사용하는 지중함의 시설 기준으로 틀린 것은 자 그렇다면은 우리 지중함에 관한 사항 4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첫 번째, 어떠한 지중함이라는 거는 맨홀이기 때문에 위에 차량이나 사람들이 우르르르 지나갈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러한 압력에 견디는 구조여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지중함 내부에 이렇게 맨홀에 구멍이 뚫려 있기 때문에 빗물이 스며들 수 있겠죠. 그래서 물이 고일 수 있기 때문에 물이 고이지 않는 구조여야 된다. 자, 그리고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있습니다. 바로 1세제곱 이상이 되면은 사람이 맨홀 안으로 들어가서 지중함에서 작업을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무슨 장치? 그렇죠. 통풍 장치를 하여야 된다. 그래서 이 부분을 많이 건든다고 했어요. 그리고 뭐 하나 더 있다면요. 뚜껑 같은 경우 시설자 외에는 쉽게 아무나 못 열도록 해야 된다라는 법안이 있었죠. 그래서 한번 보면요. 1번. 지중함은 견고하고 차량 기타 중량의 압력에 견디는 구조일 것. 그렇죠. 압력에 견디는 구조여야 되고요. 두 번째, 지중함은 그 안에 고인물을 제거할 수 있는 구조여야 될 것. 그렇죠. 빗물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요. 세 번째, 지중함의 뚜껑은 시설자 외자가 쉽게 열 수 없도록 할 것. 당연하겠죠. 네 번째, 폭발의 가스가 침입할 우려가 있는 것에 시설하는 지중함의 것으로서 그 크기가 1.5 아니죠. 우리 몇이에요? 그렇죠. 1세제곱 이상인 것에는 통풍장치 기타의 가스를 방산하기 위한 적당한 장치를 시설할 것. 여러분 만약에 시험에서 실제로 이게 0.5 만약에 나왔어도 이 부분이 틀린 것이기 때문에 답은 몇 번? 4번이 될 수 있겠습니다. 옥내시라는 저압전선에 나전선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나전선 사용할 수 있는 공사를 기억하셔야겠죠. 일반적으로 저압옥랩에서는 기본이 절연전선입니다. 피복물이 있어야 되겠죠. 하지만 나전선을 사용할 수 있는 공사 4가지, 바로 애자 사용 공사가 있었고요. 다만 애자 사용 공사는 조건부였죠. 우리가 전기로 또는 부식되는 장소, 그리고 시설자 외에 출입할 수 없는 장소라는 조건부였고요. 그리고 우리 버스 덕트 공사, 그리고 우리 라이팅 덕트 공사가 있었고요. 덕트에는 이렇게 2개가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접촉전선 공사가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중에 한 가지만 정답으로 인정되겠죠. 그래서 봤더니 1번에 버스 덕트 공사에 쓰라는 경우 정답이네요. 답은 1번이 될 수 있겠고요. 2번부터는 금속 덕트 안 되고 합성수익 관 같은 데는 다 안 되죠. 따라서 정답은 1번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발전소에 계측하는 장치를 시설해야 하는 사항에 대하여 해당하지 않는 것은입니다. 그러면은 이 문제는 어떤 거예요? 그렇죠. 바로 계측 장치에 관한 문제인데 한마디로 계측하는 장치들에 대해서 우리가 학습했던 거를 기억하시면 되겠죠. 우리는 몇 가지만 이렇게 기억하시면 된다 그랬어요. 첫 번째, 바로 발전기, 주 변압기, 한마디로 발전기나 주요 변압기들의 어떤 거? VIP 손님들. 따라서 전압, 전류, 전력계들은 반드시 시설이 돼야 된다고 학습했고요. 그리고 발전기에서는요, 우리 베어링이나 아니면 고정자, 온도 같은 경우 계측이 반드시 필요했고요. 그리고 우리 이쪽에다가 하나 쓸게요. 특고압용 변압기에 온도가 있었죠. 한마디로 유온 온도계. 이것들이 뭐다? 반드시 법적으로 설치돼야 하는 것들이고요. 나머지 사항들은 다 오답이라고 했었죠. 그럼 첫 번째, 특고압용 변압기의 온도. 특고압용 변압기의 온도는 있죠. 그런데 만약에 시험에서 특이 빠지면은 어때요? 그렇죠. 내가 설치는 할 수 있으나 법적으로 지정된 건 아니기 때문에 그것 또한 답안으로 될 수 있을 겁니다. 틀린 걸로는요. 자, 그럼 두 번째, 발전기의 회전수 및 주파수. 우리 오답으로 잘 나오는 주파수가 나왔네요. 따라서 정답은 틀린 걸로 2번을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한번 발전기의 전압, V, 전류, I, 전력, P, VIP 손님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3번은 맞는 거고요. 4번 발전기의 베어링, 수직 메탈을 제외한 및 고정자의 온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답은 몇 번? 2번이 될 수 있겠습니다. 다음 가로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이라는 문제고요. 해당 부분은 직류철도 문제긴 하지만 전기철도 설비 문제긴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느낌상으로도 풀 수 있는 문제죠. 전차선로는 무선 설비, 무선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어렸을 때는 물론 무선 전화기가 있던 분들도 있고 없던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무선이라는 건 당연히 뭘로? 그렇죠. 전파로 인해서 우리가 동작을 하겠죠. 기능에 계속적이고 또한 중대한 장애를 주는 무엇이 생길 경우에,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방지하도록 시도해야 되나 그랬더니 우리 다양한 것들이 있네요. 그래서 혼촉, 단락, 정전기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다 아니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정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걸 얘기하는 거고요. 어떤 거? 그렇죠. 바로 전자파 생각하시면 쉽겠죠. 1번 전파가 될 수 있겠습니다. 금속재 외함을 가진 저압의 기계기구로서 사람이 쉽게 접촉될 우려가 있는 곳에 사람이 쉽게 접촉될 우려가 있다고 했습니다. 시도하는 경우 전기를 공급받는 전로에 지락이 생겼을 경우에 자동적으로 전로를 차단하는 장치를 하여야 하는 기계기구의 사용전압은 몇 볼트를 초과하는 경우인가? 해당 문제 혹시나 처음 공부하신 분들은 좀 별표를 쳐놓으셔야 되죠. 기존에 공부했었던 분들도 좀 별표를 쳐놓으셔야 돼요. 왜냐면은 이건 법이 바뀐 거죠. 언제? 작년쯤에 한마디로 우리 2019년 정도에 법이 바뀐 겁니다. 따라서 기존에는 60볼트였지만 이제는 강화되어 몇 볼트로? 50볼트로 강화된 법안이 드디어 문제로 나왔네요. 따라서 답은 몇 번? 2번이 될 수 있겠습니다. 사용전압이 3500V 이하인 특고압 가공전선과 가공 약전류전선을 동일 지지물에 시설하는 경우 우리 특고압 가공전선로의 보안공사로 적합한 것은 아마 여러분들 시험에서 이게 35,000V가 나왔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35kV 이하인 특고압 가공전선과 약전류전선을 동일 지지물. 그렇다면은 우리 이 동일 지지물이라는 표현은 뭐예요? 그렇죠. 공가사항입니다. 한마디로 전력선과 약전류전선이 동일 지지물로 시설되었다는 거죠. 이때 우리는 바로 이 동일 지지물에 초점을 두고 항상 동일 지지물을 특고압 보안공사를 할 때는 몇 종? 그렇죠. 2종 특고압 보안공사를 적용했었죠. 따라서 답은 몇 번? 3번이 될 수 있겠습니다. 과전류 차단기에서 시사하는 퓨즈 중 고압전류에 사용하는 비포장 퓨즈는 전격 전류 2배 전류 시 몇 분 안에 용단되어야 되는가? 라는 문제네요. 그렇다면은 우리는 퓨즈 중에 지금 고압 퓨즈를 시험 문제에서 적용한 겁니다.
자, 고압 퓨즈 사항을 공부하실 때 우리 항상 포장인지 비포장인지를 이렇게 나눴었죠. 자, 그렇다면은 포장 퓨즈는 몇 배에 견딜 것? 우리 1.3배에 견뎌야 되고요. 비포장 퓨즈는 1.25배에 견뎌야 합니다. 하지만 얘네들 또한 뭐가 있어요? 그렇죠. 용단 특성이 있었죠. 용단 특성이라는 거는 반드시 끊어져야 되는 특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2배의 전류를 인가했을 때 어떻게 한다? 포장 같은 경우는 120분 안에 용단, 비포장 같은 경우는 2분 안에 용단. 그래서 우리 2배, 2시간, 2분, 2 이렇게도 공부했었습니다. 지금 해당 문제에서는 뭘 했어요? 비포장 퓨즈니까 이쪽 라인에서 지금 전격 전류 2배 전류 시 한마디로 용단 특성을 물어본 거죠. 자, 2배의 전류 시 몇 분 안에? 2분 안에. 따라서 몇 번? 2번이 될 수 있겠습니다. 가공전선로의 지지물에 하중이 가해지는 경우에 그 하중을 받는 지지물의 기초안전율은 얼마 이상이어야 하는가라는 굉장히 기본 문제긴 합니다. 그런데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기에 제가 한번 다시 정리해 볼게요. 우리 1.33이라는 게 있었고요. 1.5 그리고 2.0 그리고 좀 색깔을 바꿔서 2.2, 2.5라는 안전율이 있었죠. 자, 그렇다면은 1.33은 뭐예요? 그렇죠. 이상시 상정하중에 대한 철탑의 기초였고요. 1.5는 우리 오늘도 문제에서 봤지만 케이블 트레이와 안테나가 설치되어 있는 지지물들을 우리가 1.5로 두었고요. 그리고 바로 가공전선로의 지지물의 기초안전율, 아무 조건이 없는 기초안전율을 물어보면은 우리 지지물의 기초안전율은 2.0. 그리고 2.2 같은 경우는 경동선, 그리고 내열통 합금선, 그리고 2.5 같은 경우는 우리 ACSR이나 지선 아니면은 기타 전선들을 다 2.5로 적용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에서는 지금 다른 특수한 키워드들 없이 뭐 물어봤어요? 지지물의 기초안전율. 따라서 답은 몇 번? 2번에 2.0 이상이 될 수 있겠습니다. 저압전로 중 절연 부분의 전선과 대지 간의 절연 저항은 사용전압에 대한 누설 전류가 최대 공급 전류의 얼마를 넘지 않도록 유지해야 되는가? 지금 이 문제는요. 한마디로 우리가 무섭다는 누설 전류의 제한값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항상 공부했던 대로 최대 공급 전류의 몇 배? 최대 공급 전류의 2000분의 1배가 기본이죠. 그런데 우리 이거는 3상입니다. 법은 3상을 기준으로 이렇게 만들어 놨고요. 만약에 단상이라는 조건이 있었다면 그 단상이라는 조건 한도 내에서만 어떻게 한다? 그렇죠. 1000분의 1로 변하는 거고요. 만약에 정전이 불가하다 하면은 1mA 이하로 제한해 버리겠죠. 그래서 해당 문제는 지금 단상이라는 말이 없죠. 따라서 우리 몇 번? 2번 2000분의 1이 될 수 있겠습니다. 다음 문제 한번 보시죠. 교량의 윗면에 시설하는 고압 전선로는 전선의 높이를 교량의 노면상 몇 미터 이상으로 해야 하는가? 자, 우리 교량에 시설하는 전선로는 어떻게 해요? 그렇죠. 그냥 전선이 아니고 아래쪽에 이렇게 교량이 있다는 거겠죠. 그랬을 때 바로 이 교량과 바로 이 전선로의 높이 몇 미터? 그렇죠. 우리 5m라고 이렇게 간단히 학습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교량 쪽에서는 해당 문제와 어떤 게 나온다 그랬어요? 그렇죠. 교량 아래쪽에 시설했을 때 공사 방법 중에 애자 사용 공사 안 됨. 이것까지 기억해 두시면 좋다 그랬죠. 따라서 지금은 간단히 몇 미터냐라고 물었기 때문에 단순히 5m 이렇게 답안을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목장에서 가축의 탈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기 울타리를 쓰라는 경우 전선은 인장 강도 몇 킬로미터 이상의 것이어야 하는가? 이 문제는 여러분들 인장 강도를 잘 안 해오시기 때문에 좀 어려우실 수 있어요. 그런데 저희 학습할 때 뭐라 그랬어요? 모든 인장 강도는 거의 다 안 해오셔도 되는데 이것만 하나 좀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왜냐면은 이 목장 가축의 탈출 방지는 뭐예요? 우리 전기 울타리 얘기하는 거죠. 이 전기 울타리 문제는요. 물론 전선의 굵기 2 그리고 전선과 바로 이 핀과의 이격거리, 기둥과의 이격거리 2.5 그리고 옆에 수목과의 이격거리 몇? 그렇죠. 30.
이거 기억하시고 한 가지만 더 바로 1.38kN이라는 것까지 기억해 주시면 좋다고 했었죠. 따라서 지금 답안은 몇 번? 1번에 1.38이 되는데 우리 인장 강도는 다 잊고 지내더라도 이러한 울타리 시설에서는 간혹 가다가 나오기 때문에 기억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고압 가공 전선에 사용하는 가공지선은 질은 몇 미리 이상의 나경등선을 사용해야 되는가? 자, 우리 가공지선은 어떤 거예요? 아래쪽으로 이렇게 전력선이 지나갔을 때 이 전력선이 고압인지 특고압인지에 따라서 바로 이 전력선을 보호하기 위한 위쪽에 하나의 선이 이렇게 지나가는 바로 이 선을 가공지선이라고 부르죠. 그러면은 이 가공지선의 역할은 뭘까요? 그렇죠. 바로 이쪽으로 낙뢰가 꽝꽝 떨어졌을 때 이 전선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겠죠. 자, 우리가 그렇다면 여기에 사용하는 바로 이 고압과 특고압에 따라서 굵기가 달라지는데요. 만약에 고압이다 하면은 위쪽으로 몇 미리? 4mm. 이쪽이 특고압이다 라고 한다면은 위쪽으로 몇 미리? 5mm. 따라서 해당 문제에서는 고압을 물어봤기 때문에 답은 3번 4mm가 될 수 있겠습니다. 최대 사용 전압 7kV를 초과하는 회전기의 절연 내력 시험 전압은 최대 사용 전압의 몇 배의 전압? 1500V를 미만으로 되는 경우에는 1500. 한마디로 지금 얘는 우리 문제와는 크게 상관없는 뭘 말하는 거예요? 최저 시험 전압값이죠. 이거에서 10분간 견뎌야 하는가? 그렇다면은 우리 회전기 쪽을 간단히 살펴보시죠. 회전기를 학습하실 때 절연 내력 시험 전압은 항상 뭘 기억하자? 7kV를 기억하자. 그런데 바로 이 7kV 이하일 때랑 7kV 초과일 때랑 바로 배수가 달라지죠. 7kg 이하일 때는요, 우리 전로 및 기구의 절연 내력 시험과 똑같죠. 몇 배? 1.5배를 해주고요. 초과했을 때는 1.25배를 하여 주시고 최저 시험 전압 바로 500V, 1500V라고 학습을 했었죠. 바로 이 1500이 여기서 나와 있는 1500이죠. 그렇다면은 해당 문제는 지금 7kg를 초과한다고 했으므로 어디에 해당된다? 바로 이쪽에 해당되므로 답은 1.25배. 따라서 답은 4번 1.25배가 될 수 있겠습니다. 제2종 특고압 보항공사 시 지지물로 사용하는 철탑의 경관을 400m를 초과하려면 몇 스퀘어 이상의 경동연선을 사용하여야 하는가? 해당 문제는 좀 어렵죠, 여러분. 난이도가 갑자기 급 상승된 느낌입니다. 왜냐면은 우리 표준 경관이 있었죠. 우리 경관 얘기하면요, A종, B종, 철탑이라고 얘기하고 각각 경각은 150m, 250m, 600m 이하가 되어야 할 것이라는 법 규정이 있었습니다. 다만 우리가 어떠한 보완 공사를 시행한다면 이 경관이 줄어들겠죠. 그랬을 때 우리 제2종 특고압 보항공사는 원래대로는 몇이에요? 그렇죠. 우리 100 그리고 이쪽이 200 그리고 400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하고 싶대요? 우리가 경관을 400을 초과하고 싶다고 합니다. 그런데 철탑은 경관이 400으로 제한되어 있죠. 그런데 초과하고 싶으면 뭘 하면 돼요? 전선을 엄청 두껍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 1종일 경우, 2종일 경우, 3종일 경우 다 두께가 달랐습니다. 1종일 경우 몇? 150. 2종일 경우 몇? 바로 지금 2종일 경우에 두께를 100스퀘어 이상으로 해 주었다면은 바로 이 수치들이 어떻게 다시 표준 경관화 된다고 학습을 했었죠. 그래서 몇으로? 바로 250, 600, 한마디로 400을 초과할 수 있죠. 따라서 지금 여기서 묻는 문제는 경관을 줄이지 않고 전선을 두껍게 해서 보완 공사를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답은 몇 번? 4번에 100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림은 전력선 방순용 방송통신용 결합장치의 보완장치이다. 여기서 CC는 어떤 캐패시터인가 라고 되어 있죠. 그렇다면은 우리 이거 공부하실 때 아마 이쪽에 각각의 약호 써 있고 용어를 공부 쭉 하셨을 거예요. 그러면 간단히 저와 함께 보시죠. 우리 CC는 뭐예요? 그렇죠. 결합 캐패시터. 그래서 뭐 컨덕트 캐패시터 또는 뭐 콤바인 캐패시터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자, L은 뭐예요? 그렇죠. 피레기, LA를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S는 그냥 딱 봐도 개폐기죠. 그래서 우리 접지형 개폐기. 그리고 DR은 배류설륜. 그리고 CF는 뭐죠? 그렇죠.
결합 필터. 이 앞에 C자가 바로 결합이라는 뜻이겠죠. 그리고 FD는 뭐예요? 그렇죠. 동축 케이블. 그리고 E는 접지를 하였다. 그리고 이 단순히 F는 그냥 퓨즈를 말하겠죠. 지금 여기서 묻는 거는 뭐예요? 바로 이 CC 결합 캐패시터를 묻는 거겠죠. 따라서 답은 몇 번? 1번이 될 수 있겠습니다. 사람이 상시 통행하는 터널 안에 배선, 전기기교 안에 배선, 관등 회로의 배선, 소세력 회로의 전선 및 출퇴 피지 등 회로의 전선은 제외의 시설의 기준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이라는 문제네요. 그렇다면 이 문제는 약간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가 터널 전선로가 있고요. 터널 전선로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문제와 같이 터널 배선이라는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터널 전선로와 배선은 무엇을 조심하셔야 되냐? 바로 전선의 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터널 전선로는요. 저압일 때 전선의 굵기가 2.6이란 말이죠. 그런데 지금 이 문제인 배선은요. 전선의 굵기가 2.5가 맞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 때문에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세요. 바로 2번 사항에 공층 단면적 2.5 스퀘어 이상의 연동선을 사용하였다. 잘한 겁니다. 이게 맞는 거예요. 터널 전선로랑은 다른 사항입니다. 다만 지금 3번에 틀린 사항이 있네요. 애자 사용 공사 시 전선의 높이는 노면상 2m. 우리 애자 사용 공사 시는요. 얘나 저압일 때 똑같습니다. 몇 미터? 바로 2.5m. 따라서 이쪽이 틀렸다는 거죠. 그래서 답은 몇 번? 3번이 될 수 있고요. 나머지 뭐 1번, 4번 같은 경우는 옳은 말들이니까 맞는데 바로 이러한 파트를 잘 건든다는 거죠. 뭐 전선의 굵기와 어떠한 높이를 잘 건드기 때문에 우리 배선과 전선로 반드시 구분해서 공부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수소냉각식 발전기에 및 이에 부속하는 수소냉각 장치의 시설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원래 해당 문제도요. 그렇게 어렵진 않죠. 우리가 키워드 몇 개 잡으면 끝나죠. 수소냉각 발전기는 어떤 거예요? 바로 H2라는 수소를 사용한 이유입니다. 왜? 수소가 가볍죠. 가볍습니다. 가볍기 때문에 우리 뭐가 잘 돼요? 그렇죠. 순환이 잘 되죠. 자, 순환은 잘 되긴 하는데 수소라는 거는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폭발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 폭발했을 때 압력에 견디는 거를 잘 생각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수소 순도뿐만이 아니고 이러한 온도도 계측하는 장치를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뭐 밀폐돼야 된다 이러면은 틀린 거라고 했고요. 그리고 압력에 견뎌야 된다. 온도 이런 거는 다 필요하다고 했고요. 그리고 수소 순도 바로 85% 이거는 중요하다고 했었죠. 그런데 이 문제는 가장 중요한 2번 수소순도를 건든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1번 발전기 안에 수소 밀도를 계측하는 장치를 할 것. 이런 거 여러분들 공부하신 적이 없을 거예요. 그렇죠. 우리 법에는요. 유사한 걸 하나 살짝 넣어놓죠. 그렇기 때문에 밀도라는 건 지금 제가 다른 부분에도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1번은 그냥 만들어낸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2번 발전기 안의 수소 순도가 85% 이하로 저하한 경우에는 이를 경고하는 장치를 시설할 것. 그렇죠. 가장 중요한 사항. 3번 발전기 안의 수소의 압력을 계측하는 장치 및 그 압력이 현저히 변동한 경우에 이를 경보하는 장치를 할 것. 그렇죠. 바로 압력. 네 번째, 발전기는 기밀 구조의 것이고 또한 수소가 대기압에서 폭발하는 경우에 생기는 압력에 견디는 구조의 것. 압력. 따라서 답은 몇 번? 1번이 될 수 있겠습니다. 버스 덕트 공사에 의한 저압 옥내 배선 시설 공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라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우리 버스 덕트는 내용이 별로 없었죠. 그래서 실제로 나전선 사용 가능한 공사는 이라는 거를 물어볼 때 주로 나왔던 문제고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항상 공부했던 공통사항 외에 예를 들어 뭐 접지 같은 건 다 공통사항이죠. 그거 외에 덕트에서 가장 중요한 건 어떤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환경을 안 쓸 경우 끝부분은 다 막는다고 했습니다. 왜? 바로 열어놓으면요, 시체, 벌레 같은 게 들어와서 시체가 돼서 전선을 부직시킬 수도 있고 쥐가 통에 들어와서 막 갉아먹을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은 1번 덕트, 환기형 것을 제외의 끝부분은 막지 말 것. 뭔지 왠지 이쪽이 조금 말도 이상하죠. 왜냐? 일반적으로 덕트의 끝부분은 막을 것. 이게 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걸 바꾸다 보니까 말 자체도 약간 우리가 발음하기도 어렵죠. 따라서 답은 간단히 1번입니다. 나머지 한번 보겠습니다. 사용전압이 400V 미만인 경우에 우리 항상 400V 미만 몇 종 접지? 그렇죠. 3종 접지죠. 그래서 덕트에 3종 접지 공사를 하였다고 했고요. 3번
덕트, 환경의 것을 제외의 내부에 먼지가 침입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그렇죠. 먼지 같은 건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4번.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있고 사용 전압이 400V 이상이래요. 아까는 미만, 이번엔 이상. 그러면은 우리 덕트에 몇 종? 특3종 접지를 한다. 예, 굉장히 좋은 표현이죠. 따라서 답은 몇 번? 1번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사용 전압이 특고압인 전기 집진 장치에 원래 문제를 많이 푸신 분들이나 공부를 확실히 하신 분들은요, 여기까지 딱 읽으면은 이 문제는 끝났네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왜냐면은 바로 이 전기 집진 장치, 한마디로 우리 굴뚝 같은 데 있는 전기로 된 공기 정화기 같은 거 말하는 거죠. 바로 이 전기 집진 장치는 문제 유형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접지 공사를 묻는 문제고요. 우리가 항상 벼락 맞을 놈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죠. 가장 최상단에 있기 때문에 몇 종? 위험한 1종 접지 공사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한번 그래도 읽어보시죠. 전원을 공급하기 위해 케이블을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굉장히 중요한 요건이 하나 나왔네요.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야기가 달라지죠.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없으면요. 모든 거는 다 몇 종으로? 그렇죠. 바로 3종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여기까지 읽었다간 어떻게 실수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이라는 말에 키워드를 크게 놓고 몇 종으로? 3종 접종사. 답은 3번이 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회차 같은 경우는요. 너무 어렵지도 않고 너무 쉽지도 않았지만 여러분들이 순간순간 헷갈릴 만한 부분을 조금 냈기 때문에 큰 고득점, 90점 이상 고득점은 쉽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하지만 적당히 한 70, 80점대까지는 맞을 수 있는 문제였기 때문에 조금만 힘내셔서 문제풀이를 열심히 하시면요. 합격을 하실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험생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